지금은 동영상 모드 중에서도 로우 라이트라고 해서 저조도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할 겸 간단히 일반 동영상 모드랑 저조도 이렇게 나란히 동일한 장소에서 찍어보고 또 양옆으로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또 눈에 들어오는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동영상 모드에서는 이 액티브 트랙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조도 모드를 켜게 되고 그 로우 라이트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더블 탭을 하면은 이 저조도 모드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사실 고나고 채널의 뿌리를 보자면 저는 근본 브이로그라고 할 수 있죠. 영상의 주제로서 브이로그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브이로그 촬영이라는 게 정말 아무나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브이로거들을 존경합니다. 브이로그 촬영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혼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 이상 동반을 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브이로그 촬영이 아니라고 봐야죠. 누군가 촬영을 해주는 기획 컨텐츠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혼자서 촬영 기기를 들고 그걸로 내가 잘 나오도록 앵글을 맞추고 모니터링을 해야 나오는 컨텐츠인 건데 라떼는 저는 브이로그 한창 할 때 캐논 80D 막 진짜 무겁거든요. 그거를 조비에 물려서 들고 다녔어요. 이건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기 편한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안정적인 영상을 찍는다. 이거는 갖고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막 꿀렁꿀렁거리고 보고 있으면 어지러운 그런 영상이 대부분이라 결국은 어디 앉아서 세워두고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이번에 브이로그 다시 시작하고 싶어진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겪고 느꼈던 그 어려움들을 이번에 오즈모 포켓3가 진짜 모두 극복해냈습니다. 다시 근본 브이로그로 돌아가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이거 써보면서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싶었던 것들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즈모 포켓3 사용하면서 정말 모든 날 모든 순간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건 항상 휴대성이 1번이었어요. 크리에이터 콤보 패키지를 구입하게 되면 아예 여기 파우치에 구성품이 포함된 채로 배송이 되는데요. 이 안에 우리가 브이로거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먼저 본체를 꺼내고 저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배터리 핸들을 추가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니 삼각대까지 장착.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마이크까지 있어요.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라면 목소리 수음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마이크 장착할 필요 없게 애초에 DJI 마이크 2 수신기가 본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송신기의 전원만 켜주고 옷깃에 껴주기만 하면 그대로 촬영하러 나가면 돼요. 진짜 준비 끝. 이 마이크의 버튼 전원만 켜주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서로 페어링이 돼서 메시지가 떠요. 지금 마이크가 연결이 됐고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는 사실 이 내장 마이크만으로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 주변에 지금 사람들 많은 것처럼 뭐 차 소리도 있고 소음이 많은 곳에서 컨텐츠 촬영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안정적인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편이 좋겠죠. 이 포켓3 전작의 경우 뛰어난 휴대성과 안정적인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잘 안 썼던 이유가 결국은 화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센서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결과물 관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가 어려웠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불편해도 잠깐 촬영하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인치 센서가 여기 그냥 딱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브이로그 촬영을 메인 컨셉으로 하는 제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센서죠. 이 정도로 커질 사이즈가 되는 건가 싶긴 한데 기존 3축 짐벌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에 1인치 센서를 넣어버렸습니다. 영상 스펙 몇 가지 하이라이트 할 만한 게 4K 60프레임 촬영에 D-Log M 10비트 촬영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슬로우 모션 모드에서는 4K 120프레임 촬영까지 가능해요. 가장 좋은 화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종
최종 아웃풋에 맞춰서 4K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피사체와 배경의 노출 차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D-Log M 프로파일까지 사용하는 편이 결과물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브이로그는 원본 영상의 길이가 막 엄청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귀찮다 싶으면 그냥 D-Log M 굳이 안 써도 돼요. 센서 체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컬러 표현도 좋고 노출 차이가 큰 환경에서조차도 어느 정도는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개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막 반드시 D-Log M을 써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걸 쓰면 쓸수록 이전 시리즈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오즈모 포켓이라는 그 작은 휴대성을 얻는 대신 화질을 어느 정도 포기를 했다면 이번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화질까지도 하나도 포기할 필요 없이 이 시장에서 인기 많은 1인치 똑딱이와 사실상 동일한 사이즈의 센서와 이미지 퀄리티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삼축 짐벌을 사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촬영하거나 저조도 안정화에 있어서 솔직히 비교 불가급으로 더 좋아진 것까지도 완벽한 브이로그를 위한 브이로그 카메라가 나온 것 같아서 더 이상 브이로그를 안 하는 사람조차도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실사용에 있어서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이번에 아주 커진 디스플레이입니다. 바디 가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이거를 아주 똑똑하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평소에는 세로로 얌전히 세워져서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걸 가로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이 가로, 세로 전환하는 거를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 어떤 시그널로도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16:9 화면비를 풀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2인치로 이전 시리즈 대비 4.7배가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터치 조작을 하는 것까지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촬영 기능인 액티브 트랙도 이렇게 커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적하고 싶은 피사체를 더블탭하면 바로 트래킹 시작해요. 이 카메라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 트래킹 모드 혹은 다이나믹 트래킹 모드를 통해서 원하는 구도의 인물을 배치하고 계속해서 원하는 위치의 피사체를 위치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 저는 이번에 자연스럽게 가장 역동적인 스포츠인 테니스를 치러 갈 때도 항상 챙겨 다녔어요. 세컨캠으로 되게 잘 사용했는데요. 그냥 고정된 곳에 딱 올려놓고 제 얼굴 트래킹하게 세팅을 하고 이후부터는 제가 이리저리 막 볼라방처럼 볼을 향해 막 움직이더라도 기가 막히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포커스를 잃지 않더라고요. 단 테니스 코트가 맨 끝쪽 가장자리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위치한 코트라면은 앵글 뒤로, 제 뒤로 다른 팀들이 플레이하는 게 잡히기도 해서 제가 만약에 앵글 밖으로 팍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을 잡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앵글 안에 피사체 하나, 그러니까 저만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해주면 잃어버리는 경우 없이 정말 잘 따라다녀서 제 단독샷, 단독캠으로 되게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저조도 모드가 필요한데 액티브 트랙 기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조도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막 스포츠, 운동 찍고 뭐 큰 움직임이 있는 앵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조도에서 왜냐면 지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고 다니면 얘가 웬만하면 다 따라다니긴 하거든요. 중간중간 만약에 렌즈가 좀 벗어났다 그러면 조이스틱으로 따닥 눌러서 중앙을 고정시킬 수 있고 평소에 그냥 피사체가 내 얼굴만 단독으로 있고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그런 정도의 영상이라면 전혀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아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앉는 곳과 얘를 놓을 수 있는 그 테이블 평평한 곳이 각도가 뭔가 좀 애매해서 얘를 좀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긴 해야 되는데 내가 앉을 때는 마땅히 없고 만약에 이렇게 앉아야 되면 그러면 이제 액티브 트랙이 있다면 얘가 얼굴 추적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제 얼굴을 위주로 맞춰서 저를 어쨌든 센터 안에 잡아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아야 될 경우에는 얘가 저를 자동으로 맞춰주진 않죠. 제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서 렌즈를 올려서 맞추거나 아니면 제가 이 카메라 렌즈에 맞추거나 어정쩡하게 있더라도 짐벌을 중앙으로 맞추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건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조도 모드에서 액티브 트랙이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크게 아쉬운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유저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촬영이 있다면 그 전에 제때 잘 충전만 해주면 돼요. 본체가 워낙 작은데도 4K 30프레임 촬영을 했을 때 녹화 시간 한 2시간 가까이 녹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저는 배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립할 때도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배터리 핸들을 사용했는데, 핸들을 연결할 경우는 물론 그 이상의 녹화 시간도 여유 있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제때 잘 확인하고 야외 촬영 나가기 전에 미리 충전만 해준다면 사용하면서 더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배워야 될 거 없어요. 그만큼 쉽고 가볍게, 또 그러면서 안정적인 영상을 좋은 화질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카메라라는 거죠. 삼축 짐벌과 카메라 센서가 아예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렌즈를 막 교환하면서 쓸 수는 없지만 브이로그라는 애초에 목적에 맞는 그 화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 와이드 앵글을 촬영할 수 있는 스냅온 필터까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내장 글래머 효과 말고도 미모 앱을 통해서 후반 작업에서 적당히 자연스러운 수준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수준까지도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제가 영상 내내 이거는 브이로거들을 위한 브이로그에 특화된 브이로그 최고의 카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반드시 꼭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혹은 여행이라든지 뭐 운동을 위해서든 좋은 기억을 좀 더 예쁜 영상으로 쉽게 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너무 좋은 카메라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신나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